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이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 방치하면 망막을 손상시켜 실명에 이르게 하고 심장을 갑자기 멎게 만드는가 하면 신장이 망가져 혈액 투석이 필요하거나 발이 썩어 절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온몸 구석구석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질환은 고혈압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혈압이 고혈압의 범주 안에 들다가 어떤 때는 혈압이 높지 않은 범주에 들고 정상 범위 안에 들어서 나는 도대체 고혈압인가 정상혈압인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은 커지고 사망률도 높아진다. 정상인데도 고혈압으로 잘못 알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혈압에 관한 모든 것. 진짜 고혈압이란 과연 무엇일까? 혈압은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요즘에도 운동 열심히 하시죠? 저혈압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혈압이 오르더니 어느 날은 190 이상 치솟을 때도 있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잰 혈압이 115에 73이니까 아주 좋으시고요. 네. 집에서 계시다가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고요. 혈압이 지금처럼 안정된 건 약을 줄이면서다. 그 전까지는 꾸준히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쑥날쑥했다. 동네 병원에서 갈 때마다 약이 더 늘어나고 더 그렇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오면 이렇게 약이 늘어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동네 병원에서 2알 반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은 거죠. 근데 정밀 검사를 하고 너무 제가 약을 과량 복용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1알 반으로 줄이고 지금 5년 이상 계속 그걸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4년 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민열기 씨는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 혈압이 너를 뛴다. 혈압 잰 게 160일에 100일 이렇게 나왔었죠. 네네. 여러 번 재도 뭐 네. 아무리 낮게 재줘도 아래 혈압이 10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고 네네네. 뭐 한 5번 재신 거네요. 예, 5번이요. 네. 네. 그럴 집에서 측정한 혈압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 집에서 잘 체크해 보셔서 집에서 혈압 잰 걸 이렇게 보면 높아야 130이고 평균 한 120대를 유지하고 이완기 혈압도 한 80 미만, 80 아래, 70대를 유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비록 병원에서 잰 혈압은 160에 100이 넘게 나와도 가정 혈압이 괜찮고 24시간 활동 중 혈압이 좋기 때문에 혈압은 잘 조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뭐 어디 동네에서 혈압 재고 혈압이 높으니까 약을 더 강하게 드세요, 세게 드세요 이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하루에 2~3차례 지난 3년간 매일같이 혈압을 기록했다. 병원에서만 재면 유달리 높게 나오는 혈압을 믿을 수 없었다. 혈압이 너무 높다. 그래서 24시간 혈압을 한번 재보자. 24시간 혈압을 한번 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데이터를 내기 시작했어요. 혈압계를 사가지고. 혈압은 측정 방법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병원에만 가면 긴장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혈압을 잴 경우 고혈압이 아닌데도 고혈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혈압이 실제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압약을 복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은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을 과도하게 낮춰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 등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거나 어지러워지거나 일어설 때 어지러워서 쓰러진다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머리가 잘못 넘어진다거나 뾰족한 곳에 부딪힌다거나 해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한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뿜어낼 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확장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 병원에서 잰 혈압이 수축기 120에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근데 이제 할 때마다 틀려가지고 더 높게 나왔던 적도 있는데 이상하게 건강검진 할 때마다 이제 낮을 때까지 몇 번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낮은 수치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신빙성도 좀 떨어지는 경우 생각이 좀 들어요. 쭉 재다 보면 항상 들쑥날쑥 하는데 잠을 못 잔 날은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집에서 재면 굉장히 정상인데 병원에 와서 저 교수 앞에서 딱 재면 그것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올라간다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또 틀리게 나와요. 혈압이 이쪽은 많이 높게 나오고 이쪽은 정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항상 혈압계만 재면 높이 올라가니까 걱정도 되고 이래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가짜 고혈압도 의외로 많다. 김말숙 씨는 병원에서 잴 때만 중증 고혈압이다. 혈압계만 보면 다른 사람 재는 거 봐도 그냥 재보고 싶다 이 마음이 아니라 재면 또 올라가겠지 이 마음이 더 많이 먼저 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잘 안 재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기로 했다. 몸에 혈압계를 부착하고 하루 동안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기계가 정시 20분, 40분 정시 이렇게 1시간에 3번씩 20분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는 1시간에 2번씩 측정될 거예요. 이렇게 측정한 결과에 따라 진짜 고혈압과 가짜 고혈압을 구분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 5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병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김혜진 씨도 24시간 혈압계를 차기로 했다. 소리 방금 들으셨죠? 혹시 만약에 소리가 안 들렸다 하더라도 압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던 길도 멈추고 식사하시던 것도 잠깐 멈추고 지금처럼 팔을 펴고 움직이지 말고 계시면 됩니다. 먹고 그냥 주무시고 이동하시고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와 적당한 약의 처방은 혈압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혈압은 일상생활이나 하시는 행동 패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루 이제 기계를 착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기록을 해오시는 거예요. 내가 했는 행동을. 일들을 이제 환자분이 생각하시기에 혈압은 자동으로 측정되지만 언제 무엇을 했는지는 손으로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사람마다 하루 일과가 다르고 그 일과에 따라 혈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다시 병원을 찾은 김말숙 씨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혈압이 높아서 24시간 동안 활동 중 혈압을 재보니까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긴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차고 갈 때 그때는 한 200이 좀 넘었습니다. 200이 좀 넘고 210도 되고 요걸 제외하면 그래도 거의 좀 일치하는 소견이 보여요. 주무실 때는 그래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보통의 여자분들보다 좀 높게 이완기 혈압 100 넘어가고 이제 수축기 혈압은 130 안팎되고 병원에서 잰 혈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잰 혈압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다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병원에만 가면 막 올라가요. 그렇죠. 유독 병원에서 잴 때만 혈압이 높은 백의 고혈압이다. 약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고혈압이라고 진단된 사람 중에서 한 20% 정도는 사실은 고혈압이 아니다. 백의 고혈압이다. 이렇게 판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백의 고혈압 환자들은 약물 치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중요한 점은 본인이 백의 고혈압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시고서 오히려 무기력해지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증상들이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오해하고 더 많은 혈압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이라든가 24시간 동안 활동 중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을 재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측정 방법에 따라 고혈압의 기준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140에 90은 병원에서 재는 진료실 혈압이다.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과 24시간 활동혈압은 그보다 낮아도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당뇨가 지금 잘 조절되고 있는지 고혈압에 당뇨까지 겹친 김혜진 씨는 하루 중에서 아침 혈압이 유달리 높다. 동맥경화도 많이 있는. 특히 주무실 때는 혈압이 이제 보통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 김혜진님은 주무실 때는 혈압이 뚝 잘 떨어져서 이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조금 많이 올라가요. 아침에 잰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 혈압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적절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잘 때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병원에서 재면 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땐 진짜 고혈압인데도 아니라고 착각하게 된다. 수면을 취하게 된다거나 자게 되면 혈압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가 잘 때는 모든 기관들이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류 공급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잘 때는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잘 때조차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혈관 손상이 또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예후가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때 충분히 혈압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침에 기상해서 혈압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나쁜 예후를 보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침 혈압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 혈압은 주로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혈압을 안정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응급 환자다. 고혈압을 앓은 지도 벌써 20년. 한두 달 전부터 시작된 가슴 통증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주부니까 빨래 넣는 거 그런 거 하면 그걸 못 놀아요. 그걸 놀고 들어오면 입술이 싹 파래져가지고 애들이 놀래요. 처음에는 이제 지하철 타면 계단 올라내리면 숨이 찼는데 제일 심할 때는 이제 머리가 막 아프고 이제 뭐라 그래 체한 것 같고 왜 머리 깨진다는 얘기가 있죠 왜 숨이 여기까지 차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가슴 뒤 똑바로 뒤 장등이라고 뒷장등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렇게 아팠어요. 흉통이라면 협심증일지도 모른다. 확인을 위해 곧장 혈관 조영술을 실시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은 고혈압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다. 심하면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검사 결과 당장 치료가 시급하다. 스텐트를 이용해 좁아진 혈관을 넓혀줘야 한다. 환자는 심장으로 가는 3개의 관상동맥 중 2개가 좁아진 상태다. 하지만 시술은 얼마 못 가 난관에 봉착했다. 혈관을 넓혀줄 풍선이 펴지지 않는 것이다. 수차례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칼슘 같은 게 덩어리져 생긴
죽종 때문이다. 딱딱하게 굳은 죽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스텐트를 넣는 건 불가능하다. 혈관을 통해 로터브레이터라는 기구를 삽입한 후 죽종부터 없애야 한다. 기구 끝에 달린 작은 다이아몬드가 초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딱딱한 죽종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죽종을 제거해 혈관 내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뒤에야 스텐트 삽입술이 시작됐다. 벌써 꽤 지체된 시간. 고령의 환자라 시술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확장하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진다. 흉통을 일으켰던 협심증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혈류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시술은 끝이 났다. 여러 개의 풍선을 한 3개쯤 썼는데 도저히 열리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단단하게 생긴 그 석회화된 부분을 이렇게 막 갈아낸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칼슘 덩어리가 꽉 차 있어요. 칼슘 덩어리가 이 혈관 입구를 눌러서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액이 이쪽으로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많이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혈액 공급이 많이 필요할 때 더 아픈 거예요. 고혈압이 무서운 건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합병증 때문이다. 혈압이 정상이라고 안심할 순 없다. 혈압이 들쑥날쑥하면 그 자체로 위험하다. 혈압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축기 혈압 120이라고 할 때 평균이 120인 거죠. 평균이 120인데 115에 125, 115에 125 해서 120인 경우하고 90, 150, 90, 150에서 120인 경우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동성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예후가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든 정상혈압이든 잴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 차이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혈압이 들쑥날쑥하면 그만큼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맥압도 마찬가지다.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맥압이 클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크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혈압을 가만히 보면 수축기 혈압이 150, 이완기 혈압이 70, 어떤 때는 60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압이 80, 90까지 증가되는 거죠. 맥압이 증가했다는 것은 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손상받아서 그 혈관이 해부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손상받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맥압이 증가한 게 나쁜 예후와 다시 말해서 뇌경색, 심근경색, 기타 심부전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워 계세요 할머니. 별거 없으셨고요?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다음 날. 계단 다녀보고 하셨어요? 가슴 무겁고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졌나요? 글쎄, 그거 같아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다 순조로워요. 아무튼 약 드시고 이러는 건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걱정은 안 합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열심히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면 합병증은 더 빨리, 더 심하게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흐를 때 혈관벽이 높은 압력을 받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동맥경화나 혈전이 생기기 쉽고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는 대동맥 박리, 협심증과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고혈압은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를 표적으로 손상을 입힌다. 대표적인 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다. 이외에도
시력을 좌우하는 망막의 모세혈관을 손상시켜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 혈액 속에 포함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주는 신장의 모세혈관을 망가뜨려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합병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지 사흘째.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았지만 합병증이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슴이 그냥 막 조여오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건 1시간 정도 그랬어요. 그 전날 1시간 정도고 들어오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고서는 그날이 노는 날이라 병원 못 가고 그 이튿날 바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15년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했지만 합병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처음 겪어보는 통증의 원인은 불안정형 협심증이다. 서서히 진행되는 안정형 협심증과 달리 혈관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동맥 혈류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라도 감소해서 심근에 적절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못해서 흉통을 느끼는 것을 통칭합니다. 불안전형 협심증이란 말은 쉽게 설명하자면 최근에 갑자기 생긴 또는 최근에 더 악화된 흉통, 협심증을 일컫습니다. 그전에 안 아프다가 최근에 아파지기 시작하거나 그전에 조금 아팠지만 요새 더 많이 아파지는 걸 갖다 불안전형 협심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혈관 안에 어떤 병변이 최근에 많이 악화돼서 최근에 갑자기 나빠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에 비해서 불안정형 협심증이 사망에 이른다거나 기타 더 나쁜 심근경색에 이른다거나 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서 예후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나성택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협심증 증상을 겪어봤다. 한동안 괜찮다가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된 흉통. 불안한 마음에 병원부터 찾았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심장이 갑자기 그냥 막 쑤시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이 가슴에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런 통증이 오고 심하면 그게 20초, 30초 그 유지가 되면서 땀이 나고 진땀이 나고 그러다가는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이 병을 협심증이라는 병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게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70% 이상 좁아졌을 때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혈관 조영술에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살짝 좁아진 부위의 혈류도 90%가량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다. 그렇다면 흉통은 왜 생긴 걸까? 흉통을 느끼는 환자들을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관상동맥이 그렇게 많이 좁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한 50% 정도로 삼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지 않지만 관상동맥 혈류가 감소해서 흉통을 느끼는 것을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이 있어서 혈관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도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의 큰 혈관이 크게 막히지 않았지만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혈압을 잘 조절하게 되면 이런 통증이 소실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신장이 망가지면서 7년째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이동주 씨.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자 다른 합병증까지 나타났다. 심근경색이었다. 특히 붓는 증상들이 가장 많이 나고 쥐가 많이 났어요. 자다가도 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신장 때문에 그런 건지 몰랐는데 심근경색의 원인이 신장에서 왔던 걸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왜냐하면 신장이 추석할 정도로 위험해지니까
요독이 쌓여서 심장에 이제 이상이 온 거죠. 혈압도 좀 고혈압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되고 장기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쯤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생각하셔서 고혈압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과 장기에 무리가 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한다. 그중에서도 심장과 뇌, 신장과 눈은 고혈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흔히 뒷골이 당기거나 두통이 생기는 증상은 혈압이 많이 높을 때 생길 수 있다. 망막의 모세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으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 장애가 나타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류가 부족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흉통을 유발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져 몸이 붓고,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걸을 때 다리 근육이 터질 것처럼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뒷골이 당기면 고혈압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혈압이 굉장히 높게 되면 두통이나 뒷골, 뒷목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을 고혈압의 어떤 특별한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다른 이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혈관이 분포해 있는 기관들이 망가지게 되면 머리, 눈, 콩팥, 심장 등이 망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증상은 좀 2차적인 거고, 그때 그런 기관으로 인한 증상까지 생기게 되면 이미 상당 부분 치료 시기가 늦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3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들의 30% 가까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기 혈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인식과 교육을 통해서 혈압 관리의 필요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치료 방법이 반드시 약물이 아니고 1차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것들도 잘 인식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심장 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그게 어떤 수술적 치료라든가 시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한 데서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심장병으로 또 뇌경색으로 진행하게 하는 위험인자를 잘 조절해서 그렇게 된 바가 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위험인자가 고혈압이고, 따라서 고혈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